안녕하세요.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들깨, 제 자가소비용으로 텃밭 개념으로 키우고 있는 들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들깨는 그 만생종입니다. 즉, 그 수확 시기가 늦다는 이야기죠. 보통 10월 한 20일 전후에 이제 수확하는 것을 만생종이라 합니다. 보통 9월 달에 수확하는 것을 조생종, 그리고 10월 초순에 수확하는 것을 중생종, 그리고 10월 이렇게 하순에 수확하는 것을 만생종이라고 하는데요. 이 품종은 제가 정확한 품종명은 모르겠습니다. 친구 집에 키우는 거 제가 보니까 괜찮아 보여가지고 씨를 공유받은 겁니다. 친구 아내한테 이 씨 좋아 보인다, 좀 달라 해가지고 컵으로 한 반컵 못되게 조금 얻어가지고 공유받았던 겁니다.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병풍산에 이제 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새벽인데요. 오늘도 감 때문에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요즘 주말도 없이 출근을 하는데 잠시 농장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. 농장 둘러보러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요 시기에 해야 될 것, 아직 들깨는 요 수확하려면 이제 꼬투리가 이렇게 이제 거뭇거뭇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요거는 한 4일이나 5일 뒤에쯤 수확해야 됩니다. 아이고, 벌써 노린재가 보이네요. 이렇게 노린재. 이 후기 방지에서도 지금은 뭐 방지할 이유가 없는데, 천상 지금은 이제 벌레가 같이 먹겠죠. 이제 이게 이 후기에는 이 노린재 방지도 참 중요한데, 제가 지난번에 13, 14일 전에 마지막 방지하고 더 이상 이제 방지는 안 합니다. 예.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요렇게 이제 들깨 요 잎을 이제 수확해서 요걸로 들깨잎 장아찌, 즉 들깨잎 김치죠. 예. 우리 조상들이 한 건 참 한국이 참 묘합니다. 콩잎이나 들깨잎이나 이렇게 노랄 때 따가지고 요거를 간장에 그렇게 해서 소금물 간장에 넣어가지고 장아찌를 담아서 그렇게 김치를 만드는 참 조상들의 지혜 참 신기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잎의 능력은 다 됐거든요.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든 탄소 동화 물질이 어디로 간다, 이렇게 이제 들깨 종실 꼬투리를 보내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역할을 다 했는 이제 곧 이렇게 탄립이 되거든요. 탄리층이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 요때 이제 이렇게 들깨잎을 따가지고 뭐를 한다? 깻잎, 깻잎 김치를 만들면 아주 맛있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. 너무 빨리 따면 탄소 동화 물질이 깨로 가야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안 되고, 또 너무 늦으면 이게 색깔이 이제 금방 변하면서 이렇게 좀 빨리 된 거는 벌써 이렇게 거죽이 이렇게 거뭇거뭇해지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이 상태로 이제 잎을 따가지고 깻잎 김치 담으면 딱 좋은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서 해야 될 것은 어차피 떨어질 잎 이렇게 따가지고 깻잎 김치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수확 시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종실이 이 정도 익으면 사실 수확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건 좀 빠르고 어떤 건 느린데요.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. 평균적으로 봐서 위에 부분이 요 한 포인트 유독 빨리 지금 여기 좀 빨리 익고 있네요. 요 정도 한 70% 정도 익었다. 그러면 이제 곁에 있는 이런 종실들도 이제 익어갑니다. 그러면 그때 수확해가지고 말려서 보통 한 일주일이나 열흘 말리면 바짝 마릅니다. 날씨 좋은 날 그냥 전지가이나 낫으로 베가지고 이렇게 좀 경사진 쪽으로 눕혀놓으면 됩니다. 즉 꼬투리가 위에 가도록 눕혀놓으면 이제 마르면서도 허실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거 벨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촉촉하게 묻었을 때 이럴 때 수확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, 들깨는 이렇게 한 외형상 70% 안에까지 다 평균 봐서 40% 익었을 때 수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수확 직전에 해야 될 것, 바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 깻잎 김치 담을 요 깻잎을 따는 겁니다. 이렇게 노랗게 테두리까지 마르지 않은 그런 것들 골라가지고, 조금 늦은 것은 이렇게 벌써 까먹자먹 보이잖아요. 요 정도도 따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
이렇게 이제 지금은 깻잎 잎을 따도 딱 좋은 시기다.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뜰깨 자가소비용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뜰깨 이야기, 뜰깨를 다수확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. 뜰깨는 이게 단일성 식물입니다. 즉 낮에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 꽃이 핀다. 아무리 빨리 심거나 늦게 심거나 같은 품종은, 물론 조생종은 빨리 피겠지만 같은 품종일 경우에는 5월달에 정식하거나 7월달에 정식하거나 꽃 피는 시기는 똑같다. 왜? 단일성이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수확하려면 물론 밑거름이나 이런 건 다 중요합니다.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이게 파종 시기가 뜰깨 생육에 적당하도록 그 6월 초 6월 1일부터 6월 6일 사이, 제가 6월 6일 현충일을 기억하라 말씀드렸었고요. 그리고 정식 시기는 6월 25일부터 6월 말 아니면 늦어도 7월 한 5일까지 정식하면 좋다. 즉 6.25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. 현충일과 6.25를 기억하면 뜰깨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, 그때 이제 정식을 하고 이제 키가 대략 한 40cm 정도 자랐을 때, 즉 무릎 높이 정도 자랐을 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. 그때 한번 순지르기 제일 위에 순을 한 번씩 잘라주면 깃순이 나온다. 다시 한번 여기 안쪽을 한번 보면요, 제가 자른 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이거 복잡해가지고 가지가 많아가지고 보이나 모르겠다. 여기 보시면 요 자른 거 보이죠? 요거 이렇게 잘랐습니다. 요거 끝에 이렇게 여기 순을 자르면 요게 그다음부터 겹순이 나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안에 꽉 찹니다. 이렇게 이게 들깨는 위에만 종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그 꼬투리가 많아야 됩니다. 이래야지 수확량이 많다, 다수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, 순지르게 했을 때 웃거름을 1차 NK, 질소와 가루된 NK를 한번 넣어 주시고요. 이 NK,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맺히는 시기, 꽃이 보면 이게 그 품종에 따라 차이 나는데요. 보통 빠른 거는 9월 하순, 그리고 그 늦은 거는 8월 하순, 늦은 거는 이제 9월 한 초, 요때 되면 이제 꽃이 핍니다. 그래가지고 꽃이 맺힙니다. 그때 웃거름 NK를 한 번 더 주시면, 그러니까 웃거름 2번 주시는 거죠. 그러면 튼실하게 쭉쭉 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당한 키를, 뜰깨는 굳이 키를 막 2m씩 키울 필요는 없어요. 뜰깨는 키는 적당하게 90에서 120cm만 키우면 적당하다.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금년도는 좀 가을 그 벼를 수확할 때쯤 태풍이 안 왔는데요. 아주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아이고 예쁘네요. 요럴 때 그 바람이 불면 도복이 되거든요. 저는 그나마 또 도복될 걸 우려해 가지고 이렇게 옆에 고출대를 해 가지고 줄을 도록 쳐놨었는데요. 안전하게 만사 부려 튼튼 이렇게 해서 척지가 옆으로 축축 쳐지는 걸 막아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왜냐면 지금 씨가 대단히 무겁거든.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키는 적당하게 90에서 120cm, 많이 키워도 130에서 140cm만 키우면 적당하다. 어떤 분들은 한 2m씩 걸음질을 많이 해가지고 2m씩 키우면 했는데 생각보다 틀어보면 양이 많지 않다. 여기 보시면 상부부터 시작해서 하부까지, 그리고 안쪽에 덜씨 보면 이렇게 모든 깃순들이 다 지금 씨를 물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종씨를 이렇게 해야지 양이 많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또 다수확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꽃이 피고부터 시작해서 잎에 있는 영양분이 다 이렇게 열매로 갈 수 있도록, 종실로 갈 수 있도록 뭐를 한다? 인상가리 제품 연면실을 하면 좋다. 그러고도 그 잎이, 그 푸른 잎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, 잎이 푸르닥 하는 것은 탄소 동화 작용을 광합성 받아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오래 가야지 이 종실로 꼬투리로 튼실한 짱짱한 그런 그 뜰깨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인산가리 제품과 아미노산 제품을 같이 혼용해 가지고 연면십해 주면 나중에 뜰깨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. 참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, 참깨도 수확 전에 그 2-3번 정도 인산가리 제품, 예를 들어서 대유하기 전에 나오는 브리오 골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포해 주면 확실히 기름량이 많이 나옵니다. 이제 이렇게
들깨는 잎이 노랗게 되면서 곁들여서 뭐가 된다? 이렇게 꼬투리로 서서히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. 요게 그러면서 안에 있는 요 들깨가 이제 까맣게 변해요. 그래서 들깨가 이제 검게 변해야지 그게 완전히 익은 겁니다. 그래야지 그 들기름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들깨 안에가 안쪽이 파랗다. 그러면 절대 수확하면 안 됩니다. 그것은 나중 수확해도 기름 양이 적습니다. 들깨는 이렇게 잎이 색깔이 변하면서 꼬투리도 변하고 안에 있는 들깨, 여기 안에 보면 네 쌍둥이입니다. 안에 들깨가 4개씩 들었어요. 4개. 요 종실 요 하나 각각의 네 쌍둥이, 즉 들깨 알이 4개씩 들었다. 씨앗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. 벨 때도 이슬이 있을 때, 왜? 먼저 익은 것은 탄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슬이 있을 때 베면 탄립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슬이 있을 때 베고, 또 타작할 때도 뱉는 것이 잎이 마르거든요. 마르는데 여기에 이슬이 있을 때 수거를 해가지고 툭툭 틀면 얘가 부서지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슬이 있어도 들깨는 나온다 안 나온다?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, 이제 이슬이 보통 요즘은 가을에는 이게 금방 안 마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이 있을 때 수거를 해가지고 늦어도 한 8시 9시까지 이렇게 수확하시면 허실 없이 들깨는 잘 수확됩니다. 그러니까 요즘 요 시기에는 이제 들깨 잎을 떼가지고 이제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. 강압성 역할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얘는 이제 역할을 다해서 드디어 이렇게 낙엽이 될 시기거든요. 여기서 떨어지는 여기 탄리층이 생겨서 낙엽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는 이렇게 예뻐장한 들깨 따가지고 이제 들깨 김치 담으시면 됩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제가 잠시 들깨 이야기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얼른 또 출근해야 되겠습니다. 요즘 감철이 돼가지고 감수미 때문에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황금들 여기 해 뜨는 모습 이쁘죠? 예, 거기다가 들깨에 또 황금이 생깁니다.